제가 목에 주름이 많아서 목 주름을 맞춰주세요 했더니 딱 거기 맞춰주셨어요. 네. 그래서 수술해주신 교수님께서 너무 예쁘게 맞춰주셔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만족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출발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을 발견해가지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수술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목에 흉터가 생기게 됐는데 초반부터 세준쌤을 자꾸 귀찮게 물어보아가지고 흉터가 거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목이 드러난 옷을 입으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더 흐리게 하거나 뭐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수술 흉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한나쌤이 그때 갑상선암으로 수술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수술 후에 모기는 보이는데 흉터가 남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조금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흉터라는 것은 우리 몸에 손상이 가해진 후에 치유되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피부라는 게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피부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우리 피부도 나름대로 방어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침입하지 않게 세사를 돋게 함으로써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정상적인 재생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정상적인 성숙 흉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병적인 흉터가 되거나 아니면 미용적으로 조금 보기 싫은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 흉터를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 흉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싸움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쁘게 이렇게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 저를 수술해주신 분도 제가 목에 주름이 많아서 목 주름을 맞춰주세요 했더니 딱 거기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수술해주신 교수님께서 너무 예쁘게 맞춰주셔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만족하거든요. 지인쌤도 성형외과 의사시니까 평소에 수술하면서 되게 흉터를 남기지 않는 거에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외과 의사들은 다 똑같겠지만 수술 자체를 잘 해서 기능이나 모양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할 때 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흉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통 주로 수술 많이 하는 얼굴이나 아니면 가슴 같은 곳은 사실 흉터가 그렇게 많이 남는 곳은 아니에요.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되게 풍부하고 잔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름을 맞춰서 흉터를 내게 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거의 안 보이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나씨 같이 목이나 팔이나 다리나 몸통이나 이런 쪽은 흉터가 많이 남을 수도 있는 부위라서 그런 쪽은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가 보이긴 하죠. 부위에 따라서도 흉터 남는 게 굉장히 다르군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정말 얕게 표피층만 째게 되면 그거는 거의 흉터 없이 다 나을 수 있어요. 어느 부위든. 하지만 보통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피층을 지나서 지방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층층이 아무리 잘 봉합을 한다고 해도 흉터는 남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흉터 치료의 목표도 사실 이 흉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메스로 피부를 연 방향대로 실선으로 생긴 흉터가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조금 넓어져서 팔색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전부 정상적인 성숙 흉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우성 반응이라고 해서 선상의 흉터가 굵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우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켈로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수술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커지고 크게 부풀어 오르는 흉터를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 켈로이드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가 귀나 가슴 쪽 이런 부분인데 그런 쪽에 이미 켈로이드 흉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미리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난 적도 없고 수술도 네. 처음이라서 혹시 내가 켈로이드 체질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맞아요.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수술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근데 다행히 네. 그냥 정상적인 반응만 아, 나온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힌트가 있을 수 있다면 여드름 때문에 흉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보통 여드름 같은 경우는 턱 라인을 따라서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가슴이나 등 쪽에 뾰루지가 생겼다가 흉터로 되면서 그 뾰루지보다 훨씬 범위를 넘어서서 약간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신이 켈로이드 체질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저희가 흉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이라고 하면 보정과 보습,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세요. 흉터 부위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여지는 부위는 흉터가 더 커질 수 있는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절 부위 있잖아요. 무릎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그 부위는 워낙에 많이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흉터가 넓어지고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나쌤 같은 경우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목을 너무 많이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을 하시게 되면 흉터가 조금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뒤로 많이 젖히는 동작을 한동안 하지 말라고 네. 가이드를 받았었어요. 맞아요. 이게 피부에 당겨지는 힘이 있을수록 흉터가 커지려는 신호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보습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보습은 피부의 방어막 기능을 유지해주는 데 중요합니다. 이 보습이 왜 중요하냐면 방어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우리 피부가 생각이 되면 아 이제 그러면 흉터를 그만 만들어도 되겠구나 하는 신호를 인지를 해서 더 이상 흉터가 커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지만 보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방어막 기능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내가 조금 더 쇠살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러면서 비정상적인 흉터를 만드는 신호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습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이용한 게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온 실리콘 제제들입니다. 실리콘 제제 써보셨죠? 네, 혜진쌤께서 수술 끝나고 막 바리바리 다 챙겨주셔서 보습 로션이랑 막 실리콘 제제 붙이는 거 막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거 해서 바깥에 다닐 때는 자외선 차단 있는 거 붙이고 집에서는 이제 연고를 발라라 해가지고 다양하게 써봤죠. 네. 맞아요. 수술하고 나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수술 흉터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특히 실리콘 겔 같은 거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실리콘 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겔 타입 연고랑 그리고 붙이는 제제가 있습니다. 겔 타입 연고는 더마틱스, 그 다음에 스트라타더, 컨트라투백스, 시카케어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구비를 하셔서 바르시면 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이는 시트도 있어요. 흉터 자체를 압박하고 밀폐를 해주면서 또 보습 기능을 유지해줄 수 있으니까 쓰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쓰면 좋을까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약국에서 본인들이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실 거는 실밥을 뽑고 피부가 완전히 다 붙었을 때, 흉터가 되었을 때부터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있을 때는 붙이거나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흉터 치료가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이게 너무 크게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통증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되어서 흉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통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병변 자체에 많이 주사를 합니다. 근데 단점이 조금 아프죠. 맞아요. 주사 애기 들어갈 때 정말 아파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아파요. 그리고 너무 자주 받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또 하얗게 변색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정상적인 흉터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흉터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치료를 레이저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레이저 치료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주사 치료랑 같이 하게 되면 더욱더 효과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꺼워진 흉터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되게 약간 붉은 이 정도의 흉터에도 레이저 치료 가능한가요? 그럼요. 흉터의 깊이나 모양 그리고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다양한 레이저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흉터가 너무 굵다 이러면 혈관 레이저로 흉관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색소 침착이 너무 심하게 된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를 빼주기 위해서 힐스위치 레이저나 레이저 토닝, 그리고 요즘 나온 피코 레이저 같은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홍반을 빼주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한 다음에 프랙셔널 레이저를 해볼 수 있거든요. 흔히 프락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프랙셔널 레이저나 CO2 레이저를 통해서 불규칙한 흉터 표면이나 결을 주위 피부랑 맞춰주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레이저들은 진피에 자극을 줘서 이게 리모델링 돼서 주위 정상 피부와 조금 비슷해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피부과에서 하진 않지만 방사선 치료를 아주 심한 켈로이드 환자에서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켈로이드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대학병원에 내원하셔서 방사선 치료학과랑 협업을 통해서 치료를 같이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치료들도 있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들도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나요? 보통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실밥을 뽑고 1에서 3주 정도에 조금 빨리 치료를 하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흉터 치료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살래,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경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중에 되면 붉게 솟아오르거나 또 통증이 있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 기운이 한 달 이상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켈로이드의 가족력이나 예전에 켈로이드가 생긴 적이 있었다면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흉터를 없앨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흉터가 한번 생기면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최대한 주변 피부와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쌤처럼 주름 부위에 흉터를 일부러 만들거나 아니면 색깔을 최대한 빼준다든지 이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 수술 흉터 관리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술 흉터가 고민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